복받는 채널 우아론 목사입니다. 파리는 불타고 있는가? Is Paris burning? 1966년 미국에서 제작된 르네 클레망 감독의 전쟁 영화 제목이다. 장볼 벨몽도 등이 주연으로 출연하였다. 이 영화는 아름다운 도시 프랑스 파리의 이야기이다. 유럽을 여행하면서 들렸던 프랑스 파리, 예술의 도시라고 하는 세계 문화 관광지로 최고의 도시가 불타버릴 뻔한 이야기다. 1944년 8월 7일 동프러시아 라스텐베르그 아돌프 히틀러 사령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파리를 점령하고 있던 독일군은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감행하자 퇴각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궁지에 몰린 히틀러는 프랑스 사람들의 자존심과도 같은 파리를 초토화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나폴레옹이 잠들어 있는 앵발리드 기념관에 2톤의 폭약을, 유서 깊은 노트르담 사원에 3톤의 폭약을, 그리고 루브르 박물관 등 파리 곳곳에 유명한 유적들마다 각종 폭파 장치를 설치해 놓았다. 그리고 히틀러는 파리가 연합군에 점령되면 후퇴할 때 파리의 모든 기념물 및 주요 건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폭파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을 받은 파리 점령군 사령관 디트리히 폰 콜티즈 장군은 고민한다. 그 자신 예수를 사랑하던 사람이었던 그는 군인으로서 명령에 복종할 것인가? 아니면 예술의 도시 파리를 보호함으로 역사의 죄인이 되지는 말아야 할 것인가를 두고 진퇴양난에 빠진다. 파리에 있는 호텔 무리스는 매우 유서 깊은 호텔이다. 1944년 8월 독일 점령 당시 독일의 파리 사령부였던 것으로서 그 당시 이곳을 지키고 있던 콜티즈는 히틀러부터 파리를 불태워버리라는 명령을 받고서도 그는 그 명령을 어긴 채 이 호텔에 머무르고 있었다. 1944년 8월 25일 히틀러는 파리를 불태워버리라는 자기 명령을 제청하면서 곁에 있던 알프레트 요들 장군에게 파리는 불타고 있는가? Is Paris burning? 하고 물었다. 그러나 요들 장군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대답이 없었다. 파리 점령관 콜티즈 장군이 히틀러의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파리의 아름다운 풍경과 수많은 유적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생각을 하니 인류와 역사에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짓는 것 같아 콜티즈는 도저히 명령을 내릴 수 없었던 것이다. 그는 히틀러보다는 하늘이 더 두려웠던 것이다. 그리고 일단 결심을 굳힌 콜티즈는 중립국 스웨덴 총영사 노르드링크를 은밀히 불렀다. 그리고 노르드링크에게 독일군 폭파 스위치를 올리기 직전에 연합군이 파리를 공격하도록 하시오라고 부탁했다. 연합군이 파리를 향해 진격해 오자 콜티즈 부하가 집무실로 뛰어들어오면서 소리쳤다. 장군님, 연합군이 곧 파리에 들어닥칠 것입니다. 파리의 모든 문화재와 건물을 파괴하려면 시간이 없습니다. 어서 폭파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콜티즈 장군은 부하의 말을 들은 채 심각한 얼굴로 파리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것은 도시를 파괴하지 말라고 하는 세미한 하늘의 음성이었을 것이다. 자기 말 한마디면 에펠탑, 노트르담, 루브르, 콩쿠르드 등 온갖 유산이 산산조각에 날 운명이 난 것을 예수를 사랑하던 콜티즈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바로 이 순간에 하늘은 미래를 내려다볼 줄 아는 리더인 콜티즈에게 애타게 메시지를 보내면서 설득하고 있었을 것이다. 맨 먼저 호텔로 뛰어든 것은 프랑스 군의 카스의 중이었다. 그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기관 난총으로 히틀러의 초상을 향해 갈게 됐다.
한참 총을 난사한 후 주변을 둘러보니 고관들에게 둘러싸인 콜티지가 보였다. 콜티지는 모든 것을 각오한 듯 순순히 그의 손에서 권총을 내려놓았다. 파리 전체를 파괴하라는 추상 같은 히틀러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파리를 구한 그였지만 프랑스 시민들은 냉담했다. 과격한 군중은 욕설 퍼보며 침을 내뱉고 돌을 던지고 머리를 낚아채어 마구 끌고 다니기까지 했다. 그러나 콜티치는 자신의 결정에 대해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 콜티치 장군은 히틀러에게는 배신자가 될지언정 인류의 배신자가 될 수는 없다라며 파리의 수많은 문화유산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고 명령에 불복종한 것이다. 그는 전쟁이 끝난 후 전범으로 징역을 살았으나 파리를 지킨 공로가 인정되어 2년만 복역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지 21년이 흐른 후 1966년 여름 콜티치가 독일의 바덴바덴에서 눈을 감았을 때 무덤 앞에는 파리를 구하기 위한 그의 노력에 뒤늦게 감사하며 꽃을 바치려는 파리 시민들의 발길이 줄을 이었다. 하늘의 뜻을 따르는 자에게 하늘은 반드시 그만큼 보상해 주지 않았던가.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노트르담 대성당, 루이 16세 궁전, 개선문 등 온갖 고적들로 유명한 세계적인 도시 파리. 이처럼 파리가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도시가 되기까지는 히틀러의 반인류적, 반문명적 명령을 거부하고 파리를 지키는 콜티치의 용감한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콜티치는 상황의 논리보다는 변치 않는 양심의 소리를 따르는 위인이다. 그의 소신 있는 판단 덕분에 파리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도 파괴되지 않았던 것이다. 유럽의 많은 도시들이 폭격으로 부서졌음에도 불구하고 파리는 여전히 찬란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콜티치는 적국이었던 프랑스 국민들의 감사를 받으며 남은 생일을 보낼 수 있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이처럼 참으로 어려운 결단의 순간에 서게 될 때 순간에 눈앞에 닥친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쫓지 않고 먼 미래를 내다보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으면서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진정한 지성을 갖춘 리더가 되어야 할 것이다. 파리는 불타고 있는가? 영화를 본 후에 프랑스 파리를 관광하면서 찬란한 인류의 문화의 증거물들이 한꺼번에 불타버릴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소름이 돋았다. 오늘날 우한 폐렴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공포와 어려움에 빠져 있다. 코비드-19는 우연히 발생한 자연적인 전염병이 아니다. 인류를 멸망시키려는 어느 집단이 퍼뜨린 세균전이다. 이 바이러스를 의도적으로 퍼뜨렸든 실수로 퍼뜨렸든 그 당사자들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 히틀러의 나치에 의해 사라져버릴 뻔한 프랑스 파리처럼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코비드-19 팬데믹에 빠져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이다. 우한 폐렴 바이러스 연구소에 콜티치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전 세계가 공포와 죽음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위치에서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파멸을 재촉하면서 파리는 불타고 있는가? 묻고 있지 않은가? 세상을 구한 훌륭한 리더들의 삶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우리들에게 순간순간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다. 그때마다 하늘의 세밀한 음성을 먼저 듣기를 바란다.